이제 일단 경선 득표율이 비공개이긴 했는데 오늘 뭐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밖글도 많이 돌았어요. 뭐 1위가 30% 득표율이고 2위와는 뭐 한 자릿수 차이가 난다 이런 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었는데 지지율로 봤을 때 이런 득표율 추정이 가능할까요? 대표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경선이 끝나면 막 이제 비공식적인 정보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세론 후보다라는 것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1차 컷오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입장 보수층의 후보들의 이제 그 입장이 어떠하냐, 좀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느 거냐 이것이 이제 주요한 쟁점이었다고 한다면 2명으로 추려지는 과정에서의 당원들의 판단 기준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후에 단일화를 할 사람은 누구고 안 할 사람은 누구냐, 할지 말지 또는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를 지지해라고 하는 배타적 지지 성향이 있지만 당원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뭐 그 정당에 애정이 있고 그 정당이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종 후보가 경쟁력을 보일 만한 인물이어야 된다,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어쨌든 득표를 많이 할 후보를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구라고 딱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그것을 뭐 흔히 언론에서는 전략적 투표를 당원들은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강도가 제가 봤을 때 좀 약했고 약간 또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이거 단일화를 안 하고 굉장히 사실 지연시키면서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캐릭터를 또 반영을 한 것이겠죠. 그것이 사실은 손해를 막판에 보게 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이제 그 유사한 그룹이니까 물론 이제 혜택을 좀 본 측면이 있겠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이제 2등 뭐 이런 표들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이제 갈리는 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누가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홍준표 누가 될지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사실은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앞설 사람은 누구냐, 한동훈 후보가 그럼 1등을 할 것이냐 그거는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한동훈 후보가 1등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는 건 확실하냐, 그 표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따로 그 표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그리고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확장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어떤 일단의 당원들 그룹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는 뭐 그렇게 나와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차이는 엄청 크지는 않았겠지만 오히려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제 반사 효과 이런 것들 좀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한덕수 대행과의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2명 중인데 선택지가 달라지면 또 판단도 이제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도 내일부터 이제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사실은 누가 될지 지금 뭐 전망하기는 힘들고 격차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홍준표를 지지했던 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그게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금 뭐 추정으로는 3위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홍 후보에게 은퇴 말리는 편지를 썼고 또 한동훈 후보는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홍준표 개가 됐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홍준표 지지표가 어디로 옮겨갈 것 같으신지. 김문수 후보 쪽이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표라는 게 옮겨가도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공통점이잖아요. 탄핵 반대를 한 공통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주로 이제 영남권 기반으로 정치를 했던, 물론 이제 더 영남권 기반은 오히려 홍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김문수보다는. 이 사람은 이제 경기지사를 했었고 또 TK 또 경북고 출신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도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가 간다면 두 사람이니까 김문수 아니면 한동훈인데 그렇게 오지게 싸우고 홍준표 지지하는
않는 사람이 한동훈 쪽으로 가겠어요. 그런 어떤 토론회에서의 설전 영향도 있기 때문에 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김문수 쪽으로 표가 옮겨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의원들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약화되긴 해서 당원들도 개별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지지하고 옮겨가고 하면은 당원들을 이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반면에 이제 일반 국민 조사에서 국민 지지층이라든가 특히 문재인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였다가 김문수와 한동훈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그냥 일반 국민들 조사 이제 50%가 들어가는데 무당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김문수보다는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좀 변화해야 한다, 쇄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무당층들은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홍준표 뭐 개인에 대한 이제 매력 때문에 이제 갔다가도 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원과 이제 일반 무당층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 조사에서 약간 양상은 또 다르게 또 반영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결선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치를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한대행이 5월 2일에 국무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될지 한동훈 후보가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누구와 단일화를 했을 때 좀 더 파괴력이 있을까요, 대표님? 전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지 기반이 좀 다른 후보들이 만나서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가 더 큰 것이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제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효과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는 지지층이 같으니까, 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 당원들이 네. 이제 판단이 사실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림 모양새도 좋으니까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서 단일화를 어쨌든 붙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낫겠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깊이 고민해서 멀리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지 이제 1차적인 차원에서의 또 한덕수 대행과 이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빠르게 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와는 좀 이거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한이 좀 넘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판단을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당원들이 있고 그 고민의 방향에 따라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후보들 한 명씩 이제 지지하느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물은 이제 새로운 이제 조사인데 이 조사 이제 그래프 화면 보시면은 아시는데 거기에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절대 적극 지지한다, 지지 의향이 그냥 있다. 그걸 합쳐서 이제 지지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지지 의향 없다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를 묶어가지고 반대한다라고 이제 지금 나가는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하면 어쨌든 지지층을 좀 충분하게 풍성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9%가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69%가 뭐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뭐 포괄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사실은 중도나 이런 데서 차이가 크지 않은데 한동훈 후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세 명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봤을 때 중도층에서 가장 지지 의향 크게 받고 있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예요. 예, 23%가 나오는데 한덕수 대행은 20%가 안 돼요. 중도층에서. 그러면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행이 좀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지지 기반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연령별로 봤을 때도 한동훈 대행은 뭐 50대 등에서도 20%를 넘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60대, 70대 외에도.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좀 그것이 낮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가 많은 데 비해서 한동훈 대행은 지역에도 좀 고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 편중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단일화에 있어서는 기반이 좀 다른 것이니까
효과는 좀 더 있을 수는 있고 모양새도 사실은 더 나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렇다고 단일화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지지층들이 다 합쳐진 것이냐는 그거 굉장히 사실은 그 과정에 상호 간에 퍼포먼스를 상당히 잘 해야 돼요. 또 왜 내가 좋아하던 사람인데 싫어하던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매끄럽게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들에서 특이한 현상은 뭐냐 하면 대선 가상 3자 대결 조사들 보시게 되면 네.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조사들 또 다른 후보들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50%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20% 내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보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당의 대표 후보가 됐다 전제하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으로 단일화가 됐거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네.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맞거든요. 일반 제약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떨어져도 너무 격차가 커요. 당 지지율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후보에 따라서 지지를 표출하는 여부가 지금 다르다는 갈려 있고 선뜻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외부 사람까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그것을 더 많은 걸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일화를 하는 것도 좋고, 네. 예, 뭐 빅텐트도 좋고 한데 빅텐트라는 것도 사실은 치는 이유도 지지자들이 그 안에 모이는 것이지 사람 모이는 거가 끝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 지지자들 좀 폭넓게 또는 보수층 이외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네. 선수들 간에 이런 신뢰를 보여주게 되면서 과정이 이루어져야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노력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시너지는 둘째 치더라도 합쳐지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당 지도부에서는 작업들을 같이 이제 사실은 이루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나 이제 참여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실은 그러지 않게 하는 부분들 다시 또 마음을 돌리고 와서 이제 캠페인에 참여해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이제 지도부의 역량인 것이죠. 리더십으로서. 정계의 주요 인물은 대통령감 인식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로는 반대가 지지한다보다 다 많잖아요. 예.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도 지지보다는 반대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는 비호감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비호감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본선 모드로 이미 대세론을 가지고 대세론을 업고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한덕수가 대략 28이니까 30%로 잡고 국민의힘 후보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독인 개긴이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한 15% 16%가 모자라는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중도를 더 가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단일화의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은 최종 후보로서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최종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두 번째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은 최종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예. 홍준표 후보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되든 아니든 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선거를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이 배신자 프레임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이 선거를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한 중도가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결국 이건 뭐냐면 프레임 전환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프레임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율 반등세가 네. 상당히 좀 실은 주목을 받고 근데 있는데 원래는 맨 처음에 할 때 네. 4명 안에 과연 들 것인가. 예. 까지 처음에는 지금 다 이제 오래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까먹으셨을 텐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명 안에 들었다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한간의 이제 의심도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았었는데 네. 그것을 사실은 깨트린 측면이 이제 있고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 생명을 이제 어쨌든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은 지금 충분하게 이번에 확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아마도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이제 도왔던 의원들 이제 소수 세력이긴 하지만 네. 근데 상당히 사실은 아예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텐데 많으셨을 거예요. 일정 부분 그것이 이제 최종 결과 어쨌든 간에 네. 이제 해소가 된 측면들 있어 보이고 이후에
대선이 끝나면 네. 최종 후보가 없어서 안 되더라도 이후에 이제 당의 이제 전당대 나중에 이제 할 텐데 그럴 때 다시 한번 뭔가 이제 도전하거나 세력을 확보하고 하거나 당원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쇄신과 변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제 가거나 왜냐하면 또 계속 탄핵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입장에 가지고 네.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보수 정당 내에서의 뭐 역할, 비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어쨌든 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당원 등에서 대표가 지난번 될 때는 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이후에 급격히 낮아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조사들 보게 되면 어쨌든 다른 보수 주자들 뭐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보인 거의 유일한 후보였거든요. 네. 이번 이제 경선 국면에서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준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다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네. 그 2인에서 그 당원들 어떤 전략적 투표에 네. 어떤 이제 결과로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